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들었던 뉴스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포를 열어보니 또 정체불명의 씨앗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나 그 뉴스 들어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랄 거라고 확신한다고까지 얘기하는지 상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소개하는 내용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인데 일단 잘 전달할 거라고 믿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체불명의 중국에서 온 씨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체불명의 소포, 자기가 주문하지 않은 소포를 받았고요. 정체불명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인터넷에 많이 올렸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씨앗에 대한 뉴스는 먼저 영국에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6월에 영국의 한 여성이 이 이상한 소포를 받고 좀 수상하다 싶어서 언론에 연락을 했고 이 내용이 언론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뿐만 아니라 한 남성도 이 이상한 소포를 받는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수상한 씨앗이 들어있으니까 불태워서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먼저 수상한 씨앗에 대한 소포를 받고 뉴스에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영국에서는 크게 이슈화는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 미국에서 크게 이슈화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인 작년 6월에 한 여성이 이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고 그 안에 알 수 없는 씨앗이 들어있는 걸 보고 이곳저곳에 연락을 취했는데요. 다들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락한 언론사 중에 폭스 13이라는 방송 채널에서 관심을 갖고 이 여성의 사연을 취재해서 방송에 올렸는데요. 이때부터 나도 이런 소포를 받았어. 나도 정체불명의 씨앗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상한 씨앗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 씨앗이 왜 중국에서 오는 걸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6월이면 다들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텐데 이 수상한 씨앗을 보면서도 여기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담겨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정체불명의 씨앗이 미국의 농업을 망가뜨리기 위한 중국의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분명히 이 씨앗은 유전자적으로 조작이 되고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적용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려는 오히려 반대 진영의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혹시 바이러스의 치유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의혹들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작년 6월 정도면 이렇게 수상한 씨앗을 받으면 다들 온갖 생각들이 들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상한 씨앗을 받았다고 하니 정부기관에서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기관의 대응도 그렇게 일관성 있진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소포 받으면 자신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러한 소포 받으면 심지 말고 버려라 이렇게 안내하는 곳도 있고 이 씨앗을 200도 이상에서 40분 이상 구운 다음에 버려라 이렇게 가이드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상한 씨앗의 소포를 받으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관계기관에 접수된 소포가 1000건이 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기관에 모아진 씨앗들을 전문가들이 과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그냥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씨앗의 위험이 없고 그냥 씨앗이다 라고 밝혀졌지만 하지만 씨앗이 이렇게 수천 명에게 왜 배달됐는지 뚜렷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의혹은 더 증폭되어 갔다고 하고 하지만 마침내 이 소포가 발송된 원인에 대해서 알아냈다고 합니다. 물론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원인도 진짜 원인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상한 소포를 받고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소포를 보내온 소포의 숫자가 19,000개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포에 있는 씨앗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밝혀진 이후에는 다른 의혹들이 생겨나면서 아마 이렇게 씨앗을 많은 곳에 보낸 이유는 미국의 우편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위한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작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는데 미국의 부자자 투표는 우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씨앗 소포를 보면서 미국의 우편 제도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중국의 책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소포를 보내면서 이 소포를 받는 사람들의 주소가 실제 존재하는 주소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선기간에 투표를 조작하기 위한 음모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음모 이론에는 허점이 있는 게 이게 미국에만 보내진 게 아니라 영국에도 보내졌고, 또한 미국의 대선에서 이런 부재자 투표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다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몇 개의 주에만 보내면 되는데 50개 주에 다 씨앗들이 배송됐다는 걸 보면 이러한 의심 또한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외에도 이 씨앗 소포가 왜 배달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드디어 가장 합리적인 원인에 대한 추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아마도 이커머스 업체가 대표적인 속임수로 사용하는 브러싱 스캠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판매 물량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로 주문을 등록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짜로 주문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좋은 상품평을 올리고 뭐 이런 속임수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이렇게 가짜로 주문을 했을 때 실제로 배송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러한 브러싱 스캠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 주문된 건 비싼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배송지에는 뭐 양말이라든지 값싼 제품을 넣어서 배송을 해서 실제 배송이 이루어진 기록까지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 소포 같은 경우도 박스에는 뭐 귀걸이, 장신구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 씨앗이었고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이 씨앗들이 이커머스 업체의 브러싱 스캠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브러싱 스캠으로 자기가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들이 배송된 경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특히 미국 법상으로는 배송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배송된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주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송받은 사람의 소유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씨앗 소포가 브러싱 스캠일 거다라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는데요. 사실 이 이전에도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이상한 씨앗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거 브러싱 스캠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 배송이 브러싱 스캠일 거다라고 거의 결론이 날 무렵에는 국내 뉴스에서도 미국에 중국에서 이상한 씨앗 소포가 전달됐는데 브러싱 스캠이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티클은 여기서 그냥 브러싱 스캠이야 뭐 이렇게 끝낸 게 아니라 이거 누가 봐도 브러싱 스캠인 거 쉽게 알 수 있었고, 이 사건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할 시점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브러싱 스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의혹으로 번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던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 시기에 하필이면 씨앗으로 브러싱 스캠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첫 번째 질문, 왜 이게 이렇게 의혹으로 번졌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단순한 답보다는 뭔가 드라마틱한 답을 원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고, 이게 몇몇 사람의 문제였다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이 언론에서 뭔가 수상하다, 이거 바이러스 아니야? 이거 바이오 웨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혹을 부풀리다 보니 이 방송을 본 사람 중에 씨앗 소포를 받은 사람은 나도 이런 거 받았어,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의혹이 부풀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아티클은 두 번째 질문,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씨앗으로 브러싱 스캠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씨앗은 브러싱 스캠의 일종이야,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끝냈을 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조사를 계속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알려지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티클에서는 왜 이 시점에 브러싱 스캠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브러싱 스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눈에 안 띄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일한 품목인 씨앗을 보내면서 왜 눈에 띄게 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배송을 한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라 중국의 여러 업체인데 이 중국 여러 업체가 다 씨앗을 보냈다? 이 부분도 잘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하필이면 작년 6월, 7월에 많은 업체들이 우연하게 이렇게 했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씨앗 소포를 보낸 업체를 컨택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이 주문들이 이루어진 아마존에 연락을 해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업체에 연락하면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한창 발생하던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그때 아마존에 접촉을 해봤더니 아마존에서는 그 소포들이 뭐 브러싱 스캠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들이었고 다만 늦게 배송됐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필자도 이러한 아마존의 해명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고 아마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약간 사건을 무마하려는 아마존의 임시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아마존에 접촉을 했는데 아마존의 입장은 전혀 변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 아마존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었던 필자는 그러면 이 고객들의 소포 정보를 제공을 할 테니 이 소포에 있는 정보 기반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했고, 아마존도 이에 대해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하면서 이 필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을 알아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필자가 아마존에 제공했던 잘못 배달된 씨앗 소포에 대한 정보는 앞에서 언급했던 폭스뉴스에 나왔던 한 여성의 사례인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실제 한 3월, 4월경에 직접 씨앗을 주문한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7월에 받았던 이 중국에서 온 씨앗은 이 여성이 주문한 적이 없었던 씨앗인데요. 이 아티클의 필자는 아마존이 아무래도 이 여성이 정식으로 주문했던 주문과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날라온 소포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해당 정보를 아마존에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에선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주문된 제품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 필자는 이 씨앗을 배송받은 여성에게 혹시 예전에 아마존에서 주문한 히스토리 한번 들여다볼래?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 여성의 아마존 주문 히스토리를 들여다봤는데 세상에나 이 중국에서 온 씨앗이 이 여성이 실제 주문한 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이 여성이 4월 25일에 3건의 씨앗을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1.99불, 그리고 1.53불, 1.99불 3건이었는데 이 3건의 씨앗을 주문받은 업체가 중국 업체였고, 또한 이 중국 업체의 고객평을 보면 배송이 상당히 늦다라는 불평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 일수를 좀 더 자세히 보니 이 4월 25일에 주문한 주문이 실제 배송은 6월 15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 7월 당시에 이 소포를 받았을 때는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씨앗을 받으면 관계기관에 보내라 라고 해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기관에서도 씨앗 종류가 워낙 많고 씨앗을 직접 심어서 나오는 걸 보기 전에는 또 씨앗 종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도 좀 어려워서 이 씨앗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롭게 알게 된 주문 정보를 통해서 어떤 씨앗을 주문했는지를 확인하고 이 관계기관에 혹시 작년에 보냈던 이 씨앗이 맞냐 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씨앗 이름을 알고 씨앗을 보니 그 씨앗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아티클의 저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고 결과를 보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존 말이 맞았다고 치자고요. 주문을 했는데 깜빡하고 늦게 배달해서 배송됐을 때는 이게 자기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온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주문해놓고도 자기가 주문한 건지를 모르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란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생각하면서 정말 아마존의 말이 맞다면 이러한 가정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작년에 미국 전역이 락다운에 들어갔죠. 다들 집안에 갇혀 있어서 별다른 할 일이 없을 때 집에서 식물이라도 키워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씨앗을 주문한 양이 그 전년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도 이렇게 씨앗을 주문받은 업체가 중국의 업체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씨앗 가격이 1불, 2불, 3불 이하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싼 가격의 주문이 중국에서 배송될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배송을 받았을 때 중국에서 온 소포인 걸 알고 본인이 주문한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씨앗을 주문받은 중국 업체도 이 주문을 받던 작년 초에 다들 락다운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미국보다 먼저 락다운이 풀리면서 그동안 쌓인 주문량을 처리하면서 한 번에 많은 씨앗 소포가 동일 기간대에 엄청나게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달에서 3달가량 지연된 배송을 받는데 중국에서 온 이상한 소포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중국에서 배송된 이상한 씨앗에 대한 정보,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미국의 농업 생태계를 망치기 위한 중국의 음모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혹시나 자신이 주문한 걸까라고 자기의 주문 기록을 뒤져보기 전에 이건 엄청난 음모의 일부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가정도 이 아티클의 저자가 도저히 자기가 확인한 사항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나? 라고 한번 세워본 거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가정을 세운 거와 별도로 자신이 취재했던 사례 중에서 자신이 정말 주문했다면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한 사례 중에서 가장 황당한 사례를 검증해보기로 했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중국에서 온 씨앗이 담긴 소포를 50개 이상 받았다라고 관계기관에 신고했고, 그래서 이 아티클의 저자가 작년에 접촉을 했는데 접촉할 당시에는 이 소포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총 519개의 소포를 받았던 여성입니다.
만약 이 여성이 이 519개의 소포를 직접 주문했다면 절대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티클의 저자는 이 여성이 받은 소포도 아마존에 확인을 해보니 이 소포들이 기프트로 주문돼서 이 여성에게 배송되었다라는 걸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 여성이 속해 있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이러한 원예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고, 이 그룹에서는 멤버들에게 서로 기프트로 씨앗을 보낼 수 있는 방식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프트를 보내는 시스템에는 익명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도 모든 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 기프트로 씨앗을 보내는 주문에 있어서 어디에선가 에러가 나서 이렇게 많은 소포가 이 여성에게 배달된 것이지 브러싱 스캠 같이 주문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배송이 된 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특이한 사례를 또 확인해 봤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소포를 받았던 당시에 발송지의 주소를 보니 발송지의 주소가 정말 이상했다는 거죠. 발송지의 주소가 여기 보시면 North Side of the West Gate of the South China Avenue, 직역하면 남중국 거리의 서쪽 문의 북쪽 부분, 이런 식으로 정말 이상한 주소가 적혀 있었던 소포인데요. 이 소포를 받은 사람한테도 다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전에 본인이 주문한 주문이었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경우가 3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 3경우 모두 본인이 예전에 주문한 주문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해서 작년에 있었던 수천 수만 건이 모두 이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여러 사례 중에서 가장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3개의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모두 다 이렇게 밝혀진 걸 보면 정말 자신이 주문해 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경우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문해 놓고 잊은 경우도 있지만 이 중에 일부분은 브러싱 스캠이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티클의 저자는 일부는 본인이 주문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 시기에 우연히 씨앗으로 많은 업체가 브러싱 스캠을 했다? 이런 우연은 오히려 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여러 건을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한 건 같은 경우는 100%로 본인이 주문한 걸 잊고 있었던 거라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앞서 영국에서 처음에 언론에 나왔던 이 수상한 씨앗을 받았던 여성도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의 경우도 확인을 해보니 이 수상한 씨앗 소포가 4월에 그녀가 직접 주문한 주문이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저자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얻고 작년에 온갖 의혹이 난무할 때 이 씨앗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씨앗은 브러싱 스캠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면서 의혹을 잠재웠던 농무성 관계자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농무성 관계자는 이 저자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이 농무성 관계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자기의 주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이거는 브러싱 스캠일 뿐이다 라고 단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작년에 온갖 음모 이론과 의혹이 난무할 때 상식적인 선에서 의혹을 차단하고 합리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미 농무성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주문을 잊어버려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다라는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떠나 이전의 믿음에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걸 살짝 내포하면서 이 아티클을 끝내고 있고요. 또한 이 아티클을 읽는 사람들 중에 혹시나 작년에 이상한 씨앗 소포를 받은 사람들은 예전 주문 히스토리를 보고 본인이 주문한 건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의혹이 있다면 연락을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아티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올해 들었던 뉴스 중에서 가장 황당하고 가장 반전이 쩔었던 아티클인데, 그래서 정말 대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런 저의 놀라움이 이 영상을 통해서도 잘 전달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 아티클을 읽고 나서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아티클을 보면서 온갖 의혹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되고, 정말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 이 합리적인 판단이 또한 오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다시 한번 합리적인 방법론에 근거해서 결론을 찾아가 보는 그러한 열린 사고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열린 사고를 갖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